네, 제약바이오 들여다봐야죠.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좋을 때 나와서 좀 흥이 있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제약바이오 나름의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1월 달에 이벤트도 있고 1월 1일 봐야 이제 불과 다음 주. 네, 2주 정도 그죠? 남았습니다. 올해도 다 갔네요, 벌써. 자, 요즘 제약주 보면은 코로나가 참 이 끈질기게 재료로 작용해요. 반복적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에 상승하는 제약주,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사실 요즘 트윈데믹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에다가 이제 감기 독감까지 이제 트윈데믹이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언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트리플데믹까지 또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것도 아. 비슷한 호흡기계 바이러스인데 네.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바이러스가 지금 좀 너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뭐 트리플데믹이다라는 언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세 가지의 바이러스 모두 감기약으로 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감기약 중에서 뭐 서염제, 항생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감기약들 다 모두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감기약 품귀 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유럽, 뭐 미국까지도 그런 상향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사업 영위하는 기업들 뭐 일단 4분기 매출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구 북반구는 지금 동절기 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온도의 변화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들이 뭐 매년마다 있었긴 했는데, 아이고 이러다 좀비 바이러스 나오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자, 또 올해 한 해는 이 제약 바이오주가 힘들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 금리 인상 이슈, 제약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가 특히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어서 금리에 좀 민감했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기에. 자, 기술 수출 규모가 약 4조 3천억 원, 올해는 2021년도 13조 원대에서 비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 60% 감소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일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이선스 딜이나 M&A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사려는 기업, 이제 인수하려는 기업과 피인수되려는 기업의 눈높이가 너무 괴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서로 이제 연구개발 같은 것도 진전이 올해 생각보다 좋았던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한 4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내쉬에서도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내년 상용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혁도 좀 저조했다. 이제 국내에도 당연히 그런 점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기술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 바이오텍들 중에서 적자였던 기업들은 국내와 해외 모두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말고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한 바이오들 있잖아요. 빅파마들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대형 바이오인 뭐 삼성바이오직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아무래도 뭐 매크로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어서 실적 좋은 기업들만 좀 많이 살아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기술 개발, R&D를 또 강화한다고 들리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2027년 이후에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들이 되게 많아요. 오리지널 특허가? 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도 지금 2027년이라고 하면 3, 4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사오거나 아니면 그런 좀 상용화가 된 초기 기술이 접목된 그런 치료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M&A하고 스크리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내내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스크리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크리닝할 기업도 많아졌고 스크리닝할 시간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이제 비상장이나 그런 딜 추이가 많이 떨어졌었는 거에 반면에 이제 4분기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도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네. 오히려 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초기 유효성이 확보된 것들 위주로 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이제 1월 9일 그부터 나흘간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해년마다 이제 이슈인데 뭐 CES라는 전기 가전 박람회 다음에 붙어가지고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던가요? 뭐 항상 삼성바이오틱스는 뭐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루닛, ABL바이오, NK맥스, 뭐 올릭스 이런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임상 진전이 잘 보이는 바이오텍들은 네. 다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팅을 메인으로 거기에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네. 미팅을 잡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는 것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ABL바이오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빅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JP모건에 한 번이라도 더 다른 기업들에서 좋은 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래도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이게 맞대면은 뭐래도 딜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좀 혹시 보이는 것들이 있던가요? 뭐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내내 실적도 좋았고 4분기에는 사실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마일스톤이 없다는 점이 반영이 됐을 때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해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제 최근에 mRNA 쪽에서도 항암 백신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와서 이제 mRNA 다시 눈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 삼성바이오틱스가 이제 미국에서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와 mRNA 시약 생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이 취임 직후부터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공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2바이오 캠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사항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에서 이미 좋은 딜이 나왔었고 안 그래도 최근에 뇌질환 쪽에서 좀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BL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셔틀 그리고 뇌혈관 장벽 셔틀이 접목된 그런 뇌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에이벨바이오가 최근에 임상 1상 진입에 있어서 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용량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노피와 미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도 뭐가 있나요? 티움바이오도 이번에 자체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좀 큰 기업들, 빅파마들과 미팅을 하겠다고 언급한 게 있어서 이제 미팅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랑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 기업과 미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티움바이오가 그래도 기존에 딜이 없었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된 기업이긴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하고 키포인트, 핵심 키포인트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최선호주.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자, 투자 전략, 최선호주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도 바이오는 어떻게 보시고, 최선호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네. 지금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그런 연구 개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는 많다. 특히 그 중에서 치료제가 없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그때 바이오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내년 1월 6일에 레카네맙의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고 도나네맙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쉬 치료제도 여태까지 치료제가 없었는데 마드리갈이라는 미국 기업에서 좋은 데이터가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상용화 여부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와 내쉬를 내년에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에이벨바이오가 아무래도 뇌질환과 가장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이벨바이오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한양행의 내쉬 치료제가 굉장히 요거 좋습니다. 설명 좀 부탁을 많이 드리는.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실적도 올해 안 좋았는데 내년에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될 거고요.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자체적인 항암제, 이 레이저 티닙도 내년에 좀 중요한 결과가 나온 것도 보실만 하지만 내쉬 쪽에서도 이제 베링거 링겔하임의 라이선스 아웃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에 빠르면 임상 2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전에 어느 정도 임상 1상 데이터를 한 번쯤은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쉬 치료제가 사실 어떤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케로라는 기업이 올해 9월에 에스모에서 FGF21을 타겟으로 했을 때 임상 2상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유한양이 같은 타겟인데 거기에 GLP-1까지 타겟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레이저 티닙 이외에도 내쉬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탑픽은 유한양의 ABL 바이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제약바이오 애널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